안녕하세요, CN스피커입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심한 목감기로 인해 휴식기간이 생기면서 이 기회에 영화나 보러 가자라고 마음을 먹은 저는 2017년의 첫 번째 날인 1월 1일 고등학교 동창들과 소문으로만 듣던 너의 이름을이라는 작품을 보기 위해 유료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너의 이름을 감독의 전작들을 다 봐온 저로서는 많은 기대를 품고 영화를 보았고, 역시나 이 영화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보기 아까운 너의 이름을이라는 영화가 도대체 어떤 만화 영화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감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만화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본래 게임 회사에서 재직을 하다 애니메이션계에 발을 들이고 본격적으로 만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그의 재능과 많은 노력 덕분인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 이름을 날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뒤를 잇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카이 마코토는 데뷔 이래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를 시작으로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와 초속 5cm, 그리고 언어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흥행시키면서 최고의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화 영화를 볼 때는 그 만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는 각각의 감독에 따라서 작품 속에 단순히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되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닌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치 아닌 장치는 만화 영화를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작품으로 승화시켜주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나 호소다 마모루와 같은 시대 최고의 만화 영화 감독들의 작품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본인의 작품들을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닌 만화 영화로 부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 만화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원령공주와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작품 속에서는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등장합니다. 주로 강과 나무,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중심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어 관객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죠. 또 호소다 마모루의 썸머워즈 늑대 아이, 그리고 최근작인 괴물의 아이와 같은 작품들 속에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의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가족에게 힘을 얻고 가족에게 위로받으며 가족으로 인해 성장합니다. 이처럼 명장의 반열에 오는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 다른 만화들과는 다른 어떠한 메시지나 특징이 작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에서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라면 꼭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특징과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전작들인 초속 5cm나 언어의 정원과 같은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항상 남녀 주인공의 인연, 즉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어찌 보면 앞서 언급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과 같은 엄청나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는 이러한 인연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항상 작품 속에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을 다른 세계에 위치시켜 그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점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좋게 보면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해준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구마를 5만 개쯤 먹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이러한 감정의 전달 외에도 영상미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는 감독, 빛의 마술사 와 같은 별칭도 가지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 속에서는 마치 매 장면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더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특징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작품들을 보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것 또한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들은 너의 이름을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고편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츠하와 타키라는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한 명은 도시라는 배경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한적한 시골이라는 배경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여자 주인공인 미츠하는 자신과 다른 세계인 도시 생활을 동경하고 결국 어떠한 이유로선지 남자 주인공과 몸이 바뀌어 도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자면 스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 영화는 내용을 알고 보면 재미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의 붉은 실 등의 자세한 영화의 내용은 직접 감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앞서 설명한 신카이 마코토 작품의 특징은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며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후로 15년 만에 2천억 매출을 돌파하거나, 중국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매출 1위를 하거나, 심지어 매출만 보자면 하울의 움직이는 섬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아직 이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관련 상품 또한 많이 제작될 것 같으니 언제까지 이 작품이 인기를 이어갈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신스피커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표현해보자면, 간단히 말해 역시 신카이 마코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미는 완벽했고, 스토리 또한 예전에 호불호가 갈리던 살짝 부족한 스토리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카이 마코토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너의 이름은의 직접적인 스토리 분석보다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의 특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너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에 관해서는 직접 영화를 보고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신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